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한 나는 서울에서 첫 직장을 구의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 원룸은 조금 낡았지만 직장과 가깝고 임대료도 저렴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원룸은 4층짜리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었고 한 층에 두 가구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같은 층 이웃은 단 한 명이었고 우리는 자주 마주칠 일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문 앞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순간 싸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와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에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택배 박스도 없고 창문도 잠겨 있었다. 자신을 안심시키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다. 어느 날은 문 손잡이가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렸지만 문을 열면 항상 아무도 없었다.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CCTV를 설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CCTV 설치업체를 불러 비디오 카메라를 현관문 위쪽에 설치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니 그동안의 불안이 그저 기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영상 속에는 매번 결코 있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할아버지가 내 현관 앞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는 내용은 명확히 들리지 않았으나 마치 주소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듯했다.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는 보통 어두운 시간에만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영상에만 찍힐 뿐 실제로 문을 열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에도 할아버지는 영상 속에 재등장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불길한 마음이 커져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파출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보고 나서 나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영상 속 할아버지는 몇 해 전 이 건물에서 사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할아버지는 자신이 살던 집 주소를 침해 증세로 인해 계속 중얼거리며 길을 잃고 헤매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과 함께 다시 영상을 확인해보니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더 뚜렷하게 그 주소를 외치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소였다. 경찰은 잊지 못한 할아버지의 영혼이 자신이 살던 곳을 찾기 위해 헤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나는 할아버지의 혼령이 가끔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 매일 밤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이사 나가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에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지만 가끔씩 문득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곤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때때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남기기도 한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할 그날 밤의 공기는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외딴 시골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을 잊혀진 고개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고개 너머로는 더 이상 길이 이어지지 않으며 그곳을 넘으려는 자로 하여금 이상한 불운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청년이 이 마을에 방문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이곳을 찾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그에게 고개 너머로 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청년은 그 말에 끌려 도대체 왜 가지 말라는 것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청년은 고개 너머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고개는 까마득히 높았고 갈수록 길은 좁고 험해졌다. 걸음을 뗄 때마다 발 아래의 돌들이 굴러떨어졌고 무언가가 그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다다른 고개 너머의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으스스했다. 마치 오랜 시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나무들은 거대하게 자라 길을 덮고 있었고 낡은 폐가 한 채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청년은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폐가의 문은 뻑뻑하게 열렸고 마치 누군가 그를 환영하듯이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내부는 먼지로 가득했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삭아서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발밑에서 무언가 부드럽고 차가운 것이 느껴졌다.
급히 플래시를 비추어 보니 그것은 오래된 신발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집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발소리가 그의 주변을 에워싼 듯 들리기 시작했다. 청년은 홍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고개를 넘어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듣던 발소리는 사라졌다. 다행히도 별일 없이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하자 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은 한때 이곳 마을의 일부였어. 하지만 어느 날 한 가족이 원인 모를 참사로 모두 사망한 이후로 그 집과 그 주변은 저주받은 곳으로 알려졌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래서 그저 잊어버리기로 했단다. 청년은 그날 이후 다시는 고개 너머로의 모험을 꿈꾸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또한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고개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으며 그 너머에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숨어있다. 마을을 떠난 후에도 청년은 그때의 경험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절대 다시는 그 고개를 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또다시 그 고개 너머로 향한다면 그때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는 한 학생 지훈은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날은 하필이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거리는 더 적막했다. 지훈은 언제나처럼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야 했다. 그 골목길은 낮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묘한 분위기로 변하곤 했다. 골목을 반쯤 지났을 때 지훈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처음엔 빗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지속적이고 리드미컬해서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조금 빨리 했다. 그러나 그 발소리도 그의 속도에 맞추기라도 하듯 빨라졌다. 두려움이 엄습해온 지훈은 걸음을 더 급하게 옮겼다. 하지만 발소리는 여전히 같은 거리를 유지했다. 마침 골목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훈은 그곳에 도착하면 뒤를 돌아볼 용기를 내기로 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지훈은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길을 재촉하는데 이번엔 앞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누군가 놓고 간 작은 손거울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찰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눈이 푹 꺼지고 창백한 얼굴이었다. 당황한 지훈은 거울을 떨어뜨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서는 얼른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지훈이 잠자리에 누운 후 창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창문에 손톱을 긁는 소리 같았다. 지훈은 이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크게 들려와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시 침대에 눕자 소리는 또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마치 그의 방 안에서 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지훈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로 했다. 그가 접속한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공포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다. 밤에 들리는 의문의 발소리라는 제목이었다.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있었다. 지훈은 게시글을 읽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나만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글의 마지막에는 누군가가 거울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문장을 남겼다. 순간적으로 오한이 들었다. 그 거울, 지훈은 아까 본 그 작은 손거울을 떠올렸다. 무의식적으로 방금 본 게시글에 경고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설마 정말로 그것이. 다시는 그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어제 있었던 일은 마치 꿈만 같은 기분이었고 친구들에게 말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수업 중에도 자꾸만 누군가 지훈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곤 했지만 그때마다 친구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일부러 그 골목길을 피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이 늦어지자 결국 다시 그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때 문득 발밑에서 어제 보았던 손거울이 발견되었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로 다시 가져다 놓은 것처럼 지훈은 그 거울을 덮어 그냥 지나치려고 했으나 호기심과 불안감이 교차하며 결국 주워들고 말았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지훈은 거울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컴퓨터를 켜고 어제의 게시글을 다시 찾아보았다. 그런데 그 게시글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다.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흐르며 불길한 예감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지훈은 책상 위의 거울을 다시 쳐다보았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던 자신의 얼굴이 어느 순간 낯선 이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 얼굴은 서서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지훈을 감싸기 시작했다. 이후 지훈은 그 방을 뛰쳐나갔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부모님과 함께 돌아왔을 때 책상 위의 거울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상하게도 방 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다. 그날 이후로는 그런 괴이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거울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다. 지훈의 이야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그 거울은 아니, 그냥 우연일 뿐이다.